배가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된다. 화장실에 앉아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된다. 며칠째 변을 보지 못해 불편함이 쌓여간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시니어에게 특히 흔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변비란 배변 횟수가 줄어들거나 변이 딱딱하게 굳어 배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회 미만이거나 변을 볼 때 과도한 힘이 필요하거나 변이 덩어리지고 딱딱하거나 잔변감이 남는 증상이 지속될 때 변비로 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번 변을 봐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배변 횟수는 개인차가 크고 하루 3번에서 일주일에 3번까지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보다 배변 시 불편함이 있는지, 변의 굵기와 형태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대한소화기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16%가 변비를 경험하며 65세 이상 시니어에서는 그 비율이 30% 이상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에 계신 시니어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변비를 겪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변비가 더 많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장 운동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과 신경 기능이 함께 약해지면서 음식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연동 운동이 느려집니다. 음식물이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이 더 많이 흡수되고 변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분 섭취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덜 마시게 되고 장 속의 수분도 함께 줄어들어 변비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체 활동 감소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장 운동을 자극하는데 시니어의 경우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활동량이 줄면서 장 운동도 함께 느려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데 철분제, 칼슘제, 진통제, 항우울제, 혈압약의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이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는 장 운동을 강하게 억제해 심한 변비를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 섭취 부족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어려워 식사량이 줄면서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머금어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지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면 독소가 재흡수되고 이는 전신피로, 두통, 식욕 저하,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면 치질, 항문 열상, 직장 탈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위험한 것은 변비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노인의료센터는 변비를 시니어의 주요 건강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비는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 아닙니다. 제때 발견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변비가 몸속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배변 횟수의 감소입니다.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변을 본다면 변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이 상태가 지속되어 이것이 자신의 정상이라고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딱딱하고 덩어리진 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변은 바나나 모양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변이 작고 딱딱한 덩어리로 나오거나 마치 토끼 똥처럼 조각조각 끊어져 나온다면 변비 상태입니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어야 하는 것도 변비의 신호입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어도 변이 잘 나오지 않고
힘을 많이 줘야만 겨우 나오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일시적 변비가 아니라 만성 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는 증상도 흔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 더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직장에 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직장 내 변이 굳어져 분변 매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변 매복은 변비의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변 덩어리가 직장에 꽉 막혀 스스로 배출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오히려 묽은 변이 새어나오는 역설적인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변비인 줄 알았는데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분변 매복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배 전체가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느껴지는 것도 변비의 증상입니다. 장 속에 가스가 쌓이면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식사 후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팽만감이 식욕을 떨어뜨리고 식사량이 줄면 변비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복통과 복부 불쾌감도 변비와 연관된 증상입니다. 쥐어짜는 듯한 복통이 오다가다 반복되거나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변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혈변이 동반된다면 단순 변비가 아닌 다른 질환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식욕 저하와 오심도 변비의 간접 증상입니다. 장 속에 변이 쌓이면 소화기는 전체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밥맛이 없고 메스꺼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소화불량으로만 여기고 소화제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소화 증상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전신 피로와 두통도 변비와 연결됩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문 변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이 독소 일부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전신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듯하다면 변비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도 변비의 간접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피부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질과 항문 통증도 변비의 직접적인 합병증입니다. 딱딱한 변을 배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힘을 주면 항문 주변 혈관이 부풀어 치액이 생기거나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항문 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변 후 화장지에 선명한 피가 묻어난다면 항문 열상을 의심하고 대변 자체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대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변 문제도 변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직장에 딱딱한 변이 꽉 차면 방광을 눌러 잦은 소변, 소변 참기 어려움, 심지어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 문제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변비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비 증상의 경계를 벗어난 위험 신호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비, 대변에 혈액이 섞임, 최근 6개월 이내 5kg 이상 체중 감소, 복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단순 변비가 아닌 대장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변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비 진단은 증상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의사는 배변 횟수, 변의 굳기, 배변 시 어려움, 잔변감 여부, 증상이 시작된 시점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 기준 4를 사용합니다. 로마 기준 4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었고 지난 3개월 동안 다음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만성변비로 진단합니다. 배변의 25% 이상에서 힘을 주어야 한다. 배변의 25% 이상에서 변이 덩어리지거나 딱딱하다. 배변의 25% 이상에서 잔변감이 있다. 배변의 25% 이상에서 항문이 막힌 느낌이 있다. 배변의 25% 이상에서 손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일주일에 자발적 배변이 3회 미만이다. 이런 기준을 참고해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만성변비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의 형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리스톨 대변 형태 척도는 변의 모양과 굵기를 1에서 7단계로 분류한 기준입니다. 1단계는 딱딱한 덩어리가 분리된 형태, 2단계는 울퉁불퉁한 소시지 형태, 3단계는 표면에 균열이 있는 소시지 형태, 4단계는 표면이 매끄러운 소시지나 뱀 형태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상변입니다. 5단계 이상부터는 묽어지는 경향이 있어 설사 방향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변비 상태를 나타냅니다. 신체 검진도 중요합니다. 의사는 복부 촉진을 통해 대장을 따라 딱딱한 변이 만져지는지 확인합니다. 직장 수리 검사를 통해 직장 내 분변 매복 여부와 항문 관략근 기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혈액 검사도 변비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 칼슘 수치 이상, 전해질 불균형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혈당, 전해질 수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변비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장암을 배제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혈변, 급격한 체중 감소, 갑작스러운 변비 증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는 50세 이상이라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5년에 한 번 이상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조기 발견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장 통과 시간 검사도 있습니다. 특수 마커가 든 캡슐을 삼키고 며칠 후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 마커가 대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대장이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변 조영술은 직장과 항문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직장에 조영제를 넣고 배변하는 동안 엑스레이를 찍어 직장이 제대로 수축하는지, 항문이 정상적으로 이완되는지 확인합니다. 항문 관략근 기능 이상으로 인한 변비 진단에 특히 유용합니다. 복부 엑스레이는 비교적 간단하게 장내 가스 분포와 분변 매복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변이 어느 부위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응급 상황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 복용 이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철분제, 칼슘제,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항콜린제, 일부 혈압약은 변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의사에게 빠짐없이 알려주시면 약물 조정만으로도 변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이제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변비 치료와 약물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비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약을 먼저 찾기보다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만 교정해도 많은 분들의 변비가 상당히 개선됩니다. 생활 습관 교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피 형성 하제입니다. 식이섬유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으로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차전자피, 메틸셀룰로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안전한 형태의 완화제로 장기 복용이 가능하며 의존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복용 시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삼투성 하제입니다.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약입니다. 락툴로스, 폴리에틸렌 글리콜, 마그네슘 제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락툴로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만성변비의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약물로 흡수되지 않고 장 안에서만 작용해 안전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자극성 하제입니다.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약입니다. 비사코딜, 센나 등이 대표적입니다. 빠른 효과가 있어 급성 변비에 유용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장신경이 손상되고 약에 의존하게 될 수 있어 단기 사용에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대변 연화제입니다. 변에 수분이 스며들게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약입니다. 도큐세이트 나트륨이 대표적이며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면 안 되는 심장질환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자주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 작용 약물입니다. 직장에 직접 삽입하는 좌약이나 관장약입니다. 글리세린 좌약은 직장을 자극하고 수분을 공급해 배변을 유도합니다. 분변 매복이 있거나 경구약물로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제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에게 마그네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극성 하제는 장기 복용 시 대장 흑색증과 장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변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세요. 부피 형성 하제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야 합니다. 물 없이 복용하면 오히려 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삼투성 하제는 너무 많이 복용하면 설사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 처방된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변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변의 부드러운 배출을 도와줍니다. 락토바실루스,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의 유산균이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꾸준한 복용을 통해 장 환경을 서서히 개선하는 방식이므로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변 훈련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식후 15에서 30분 사이에 화장실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후에는 위결장 반사가 활성화되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들면 배변 리듬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변기에 앉을 때 발 아래 작은 발판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발판을 사용해 무릎을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올리면 직장과 항문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이루어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자세는 쪼그려 앉는 자세와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배변 시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는 것은 피하시고 5분 이상 힘을 주어도 나오지 않으면 잠시 나왔다가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함께 실천하면 대부분의 변비는 개선됩니다. 변비 예방의 가장 기본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즉 8잔에서 10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시니어는 갈증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위 결장 반사가 자극되어 장이 깨어나고 배변 욕구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더하면 장 자극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도 핵심입니다. 한국영양학회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은 하루 20에서 25g입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형태가 되어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통과를 도와줍니다. 사과, 배, 귤, 바나나, 오트밀, 보리, 고구마, 강낭콩 등에 풍부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변의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통밀빵, 현미,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콩류, 견과류 등에 풍부합니다.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발효식품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청국장, 나토 등의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환경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요구르트 한 컵이나 김치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도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지방은 장 점막을 윤활하게 해 변이 부드럽게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드시면 장 움직임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흰 쌀밥, 흰빵, 과자, 케이크 등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도 장 통과 시간을 늦춥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빼앗아 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으니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변비 예방의 핵심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장운동 촉진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장운동이 활성화되어 변비가 크게 개선됩니다. 걷기가 어려운 분들은 제자리 걷기나 발꿈치 들기 운동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복부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대장의 연동 운동을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 누운 상태로 5에서 10분간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근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상체를 앞뒤로 살짝 움직이거나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은 복압을 자연스럽게 높여 배변을 도와줍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바쁘거나 외출 중이라는 이유로 자꾸 미루다 보면 직장이 점점 늘어나고 배변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만성변비로 굳어질 수 있으니 신호가 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화장실을 찾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찾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15에서 30분 사이가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들면 배변 리듬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변기에 앉을 때 발 아래 작은 발판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발판을 사용해 무릎을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올리면 직장과 항문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이루어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배변 시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는 것은 피하시고 5분 이상 힘을 주어도 나오지 않으면 잠시 나왔다가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장과 뇌의 연결축인 장내축을 통해 장 운동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장 운동이 억제되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도 장 건강과 깊이 연결됩니다. 수면 중의 장은 낮 동안 쌓인 내용물을 정리하고 다음 날 배변을 준비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장 리듬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과도한 음주도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수분을 빼앗아 변을 딱딱하게 굳히는 원인이 됩니다. 음주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과 변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흡연은 장 점막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장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려 변비를 포함한 다양한 소화기 문제를 일으킵니다. 금연만으로도 장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변비에 대해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비를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방치하면 치질, 분변 매복, 심혈관계 부담, 대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드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장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 드세요. 현미, 통밀, 고구마, 사과, 배, 브로콜리, 콩류,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고 흰쌀밥과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세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장운동 촉진 방법입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복부 마사지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 식사 후 15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오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화장실을 찾으세요. 여섯째, 복용 중인 약이 변비를 유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철분제, 칼슘제, 진통제, 항우울제, 혈압약 일부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복용 약 목록을 알려드리고 조정이 가능한지 상의해 보세요. 일곱째, 변비약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자극성 하제를 장기 복용하면 장신경이 손상되고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부피 형성 하제나 삼투성 하제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덟째, 혈변, 갑작스러운 변비, 급격한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이런 증상은 단순 변비가 아닌 대장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챙기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청국장 등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열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장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신적 긴장과 수면 부족이 장 운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장 건강의 근본입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운동과 배변 습관만으로도 대부분의 변비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백과는 다음 편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